예. 같은 판사가 정경심 두 재판.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있었던 이 재판부와 검찰의 큰 충돌,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검찰은 왜 판사에게 목소리를 높였을까요?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정경심 측,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해도 되는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어제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후폭풍이 좀 거셌는데 위원장 의원님 하나하나 짚어볼게요. 이 화면을 다 한번 열어볼까요? 어제 재판부와 검사의 이런 입씨름 공방에서 검찰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왜 이렇게 불만을 재판부에 쏟아냈냐. 검찰의 이야기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재판 준비 기일인데요. 지난 10일 날 그 공판이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사문서 위조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검찰이 뒤늦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? 즉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당시 재판부는 이 공소장 변경 못 해주겠다.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.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왜 못 해주느냐. 사건의 구조가 똑같고, 근데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만 달라졌는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시간과 이런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당시에 재판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경심 교수 측한테는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 보석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당시에 그 검사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공판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. 즉 공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기록한 조서가 있는데, 근데 그 조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검찰 측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판사가 이야기했던 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. 예. 자, 그렇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왜 공판 조서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. 자,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해서 검사들이 잇따라서 의견 개진 신청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재판부가 의견 개진 하지 마라. 됐다. 앉아라. 나중에 다시 검사들이 다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검사 이름 뭔가 또 검사 이름까지 물어보고, 그러니까 굉장히 편파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검찰과 재판부 간에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, 예. 두 번째요. 편파 재판 들이받은 검찰 두 번째. 과거에 재판부가 몇 주 전에 정경심 교수 이렇게 관련해서 보석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. 이게 공판조서에 빠졌어요. 이 부분을 검찰이 또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공판조서라는 게 그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공판 내용은 다 그 녹음이 되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다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맞기는 한데,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다가 언제까지 기록 등사하는 거 못 해주면 나 보석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꼭 공판조서에 기재를 해야 되느냐.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저 내용은.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공판조서에 기재가 된 거하고 아닌 거의 큰 차이는, 공판조서에 기재가 됐으면 그 자체로 그 2심에 만일 항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. 그 검찰의 불리한 판결이 나서 재판부가 이런 예단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쓸 수가 있죠. 공판조서에. 만약 그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. 그러니까 기재가 되고 아니고는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관례상 재판장이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한 모든 말이 다 그런 공판조서에 기재돼야 되느냐? 그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합당해요. 그거는 공판조서에 기재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를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, 그것을 너무 좀 권위적이고 좀 강압적으로 검찰의 그 의견 개진을 막았던 것이 이렇게 이제 좀 큰 화근이 된 것 같은데, 저는 다른 판사들도 좀 이 재판장의 이런 그 갈등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좀
불만스러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. 공판조서 이게 다른 일반 사건에서도 이렇게 되면 피고인들이 이거 공판조서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럴 가능성이 또 있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재판장의 운영에 저는 좀 아쉽습니다. 이거. 자, 검찰이 이렇게까지 재판부의 집단 반발에 나선 그 속내가 참 궁금한데요. 윤석열 총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. 결국 이수희 변호사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예단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불만이잖아요. 그런데 검찰이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한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있는 겁니까? 글쎄요. 저는 이제 지금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. 저기 표창장 위조 혐의를.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법원에서 이 같은 재판부에다 배당을 했어요.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가 2개가 지금 공소사실이 같은 지금 재판부에 갔고,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모펀드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재판부로 와서 병합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서 굳이 기피 신청까지 갈지는 저는 좀 의문인데,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지난번 준비기일 때 마무리는 그래도 좀 훈훈하게 끝난 거예요. 검찰이고 재판부고 서로가.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좀 기싸움이라고 보이는데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1차전은 저는 끝난 것 같고, 그러면 뭐 기피 신청까지 할지는 않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 판사가 지금 2개 재판을 진행하게 됐어요. 송 판사가. 왜냐하면 예. 처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데 안 해줬잖아요. 그래서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. 같은 사건에 대해서. 왜냐하면 첫 번째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두 번째 지금 기소한 내용의 공소장의 내용은 좀 다르죠. 왜냐하면 그렇죠. 일시, 장소, 공범 문제, 방법. 그러니까 범행의 방법 이런 내용까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공소를 했던 부분은 장소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2가지 사건의 공소장을 지금 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. 최전문께서 하나 더요. 어쨌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가 많이 안 쌓여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 속도 내기 참 힘들 것 같은데요. 그럴 수 있죠. 검찰이 만약 계속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죠. 왜냐하면 지금 이수희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공판 조서에 그렇게 자세히 쓰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또 써달라,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.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조그만 문제 갖고도 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속도를 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기싸움 정도로 보고 이수희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알겠습니다.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 사건 2재판도 이례적인데 그 2재판을 같은 판사가 맡게 됐다는 사상 초유의 이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